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강릉에 오랜만에 8개월 만에, 그리고 저도 강릉에서 2년 정도 생활했는데 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 주변이 다 네. 올림픽 파크라고 해가지고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네. 가끔 조용하게 산책하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아, 강릉은 지금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수원에서 오래 살다가 네네. 한 이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수원이랑 여기랑 딱 비교했어요. 강릉이 네. 장점이 많은 도시인데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요양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기가 좋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네. 청정 그런 공기를 365일 맡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이 딱 네. 하나 있는데 그래요? 제가 외부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갈 때 교통이 네.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도로가 계속 뭐 정비되고는 있지만 네네. 경상권 내려갈 때도 그렇고 네. 전라권 내려갈 때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다는 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눈은 많이 안 오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폭설이 오면 너무 네. 강하게 와가지고 네. 눈 많이 온다는 인상이 있는데 네네. 올해도 제대로 된 눈이 여기에 안 내렸어요. 아직까지. 그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이 전기차, 우리가 청정 지역의 전기차라고 하면 제주도만 항상 떠올렸는데, 그쵸. 이 강릉 지역에서 전기차를 탄다고 하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제네시스 GV60 차주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해피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네. 현재 이 차는 이제 언제 출고하셨고 어떤 등급의 이제 차량이죠? 이제 딱 1년 됐어요. 작년 3월 초에 출고를 받았거든요. 저는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 저는 한 10년 정도 넘게 푸조 3008이라고 하는 네. 디젤 차량을 탔었죠. 근데 그걸 타시다가 이제 전기차로 바꾸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한 10년 정도 넘으니까 네. 차를 바꿀 시기도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내연기관을 주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시기에 전기차가 막 붐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집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뭐 폴스타나 아이오닉 5 그리고 모델 Y 이런 차도 이제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 GV60을 특별히 이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다 시승도 해보고 네. 타보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려봤는데 네. 테슬라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강릉에서는 네. AS 받기가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를 간다거나 그럴 때마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답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을 되게 오랫동안 넣고 기다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다리던 와중에 이제 택시도 많이 보이고 네.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낮아졌었죠. 여기. 그러다가 그래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걸 이 강릉에서 보기 실제로도 좀 힘드나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저희 아파트에는 한두 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거 고치려고 하면 좀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강릉, 원주나 춘천, 원주까지도 없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네네. 어쨌든 서울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만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네. 시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집 메인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AS는 되게 좋거든요. 또 강릉이라는 지역의 이제 그 충전 환경은 어떤지? 지금까지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아파트에 그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만 충전하니까 전혀 그런 불편함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제네시스 GV60의 고급감과 승차감 또 얘기해보기 위해서 한번 실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딱 들어왔을 때 네. 가장 그 눈에 띄는 게 이런 고급감. 네. 네. 그 아이오닉 5에서 느낄 수 없는. 네, 그렇죠. 개성성 예,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있죠. 네. 근데 GV60은 네. 제네시스에서는 엔트리급이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특유의 어떤 뭐 중후함이나 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귀염귀염하거든요. 뭔가 다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차는 스탠다드에서 한 4가지 정도 옵션만을 넣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디자인 셀렉션 1이 있고 2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옵션만 한 거예요. 네. 근데도 전체가 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네. 어느 하나도 뭐 플라스틱을 만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다. 그래서 옵션 가격에 비해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거는 꼭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때 구매 가격이 어느 정도 주셨어요? 작년에 이제 받았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차 가격만 5,870만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세금이 260만 원 정도. 이게 세금 혜택 감면 혜택이 있어요. 네. 130만 원인가? 감면 받아서 한 260만 원 정도 세금까지 해서 이제 6천 초반대 구매를 했죠. 아, 그래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좀 있네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죠? 네. 아예 깡통은 아니고 네. 스탠다드 모델에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비전 루프나 빌트인 캠 네.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뭐 이렇게 총 4가지를 넣은 거거든요. 네네. 제네시스가 네. 딱 차량 등급이 스탠다드랑 퍼포먼스 2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옵션을 추가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거 굳이 안 하고 딱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달아서 네네.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 누적 주행거리가 16,000 정도. 네, 지금 여기 보면 네. 보시면 15,999 되었는데 16,000 정도 됐죠? 네. 전비라고 표현하면 어떤 정도 나오나요? 평균 전비가 7km per kW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보통 전기차는 5km만 돼도 네. 전비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1년 동안 누적 전비가 한 7 정도 나오니까 네.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16,000 1년 동안 타는 동안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야. 그 딱 전기세만 내면 따로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엔진이 없는 차이다 보니까 뭐 네. 엔진 오일과 관련된 걸 교체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네. 1년 동안 타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네. 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과 여름에 네네네.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 네. 전기차가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전비가 봄, 가을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는 네. 한번 완충을 하면 한 630km 정도 가요. 근데 겨울에 진짜 제일 추웠을 때는 네. 완충을 하면 400km 정도? 430km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그 공식 전비가 450km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지금 밖에 온도가 9도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온도에서는 그래도 470에서 500 그 사이에 나오거든요. 네네. 공식 전비 기록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 때만 빼면 항상 500 이상은 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네. 그 고급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승차감은 진짜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승차감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전기차 구매하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들을 탔었는데 네네. 저는 이전 차가 푸조 3008이거든요. 디젤차. 네, 디젤차. 네. 그래서 디젤에서 전기차로 와서 드라마틱하게 그 변화를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랑 이 차를 비교했을 때 같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이거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드럽고 승차감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승했을 때 완전 네. 놀랬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1년 네. 정도 탔으니까 적응이 돼서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차감이 오히려 그 어떠신지 제가 너무 부드럽고 좋죠. 네. 예.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GV60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전기차 중에서는. 감사합니다. 네. 회전제동에 따른 승차감 차이나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회생제동을 한 2단계 정도로 하고 운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평소에는 아이페달이라고 해가지고 원페달 드라이브로만 해요. 네. 그게 처음에 약간의 울컥거림이나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적응하다 보면 이것만큼 주행에 편한 게 없거든요. 네, 운전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또 예전에는 그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가 네.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전기 에너지로 충전이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만족감이 있고요. 네. 어쨌든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그냥 악셀 가지고 그냥 네. 운전을 전체를 하니까 되게 편해지거든요. 어쨌든 네, 원페달 드라이브를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차장님께서 생각하신 두 번째 뭐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 그 UGV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UGV와 관련된 장점이 너무 크고 네. 두 번째는 이 승차감. 이 승차감이 너무 좋다는 거.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제가 3008에서 넘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네. 첨단 장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차의 주행과 관련된 편의 장비와 관련된 이 첨단 장비들이 네. 너무 많아서 네. 거기서도 되게 만족도가
가능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그 지문인식 기능처럼 지문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키를 두고 네. 와서 완전 맨몸으로 차 앞에 와가지고 다시 올라갈까 말까 그쵸. 그런 고민할 때 있는데 네네. 전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지문 인식으로 시동이 걸리니까 바로 또 운전하고 그 키가 없어도 주행하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평소에도 아예 켜놓고 운전하는 편이고요. 네네. 내가 또 주의 산만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이 다 되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 주행도 되는 게 기본이고 네. 또 옵션을 더 선택해서 치밀하게 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그걸 경험해 보진 않아서요. 네. 어쨌든 기본 옵션만 가지고도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운행하면서 네. 좋은 게 네네. 되게 쾌적한 느낌 받지 않나요? 맞죠. 네. 안에 공기가 되게 좋고 또 공기청정 기능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알아서 공기 순환을 해주고 네. 무엇보다도 블로우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네. 에어컨을 키거나 혹은 히터를 켜고 이제 시동을 껐을 때 네. 계속 가동을 해서 습한 상태가 다 마를 때까지 쾌적한 공기를 유지시켜준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전보다 차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를 하거나 그럴 때도 차 안에서 쾌적하니까 네. 네, 에어컨을 틀어도 뭐 따로 시동이 걸릴 필요가 없이 그냥 전기로 다 쓰는 거니까요. 단점을 말씀드리면 네네. 딱 네. 하나 단점이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거든요. 네네. 뒷자리도 되게 넓고 한데 네. 이게 뒷부분 후면을 보면 이렇게 깎아놔서 약간 네. 깎아놔서 헤드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해 보여요. 아. 네. 뭐 제가 뒷자리에 앉진 않지만 이제 키 네. 큰 사람이 뒤에 앉았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진짜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진짜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신지? 저는 수납 공간을 꼭 여쭤보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네네. 차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 채널에서도 수납 공간과 관련된 컨텐츠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GV60은 재미있는 수납 공간도 많고 네.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이 수납 공간도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물건들을 안에 넣을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곳곳에 네.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양옆에도 그렇고 뒷자리에도 그렇고요. 어떤 뭐 가속 부분 이런 것도 제 운동 성향이 운전의 재미를 느낀다거나 스릴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이어서 그냥 편안하고 조용하게 여유롭게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는데 네네.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에서 네. 스포츠 모드로 누르면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진다고 할까요? 살짝만 밟아도 네.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기차가 특유의 토크감이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GV60도 그런 운전의 재미를 얼마든지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사양만으로도 스포츠 모드로 충분히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GV60을 이제 어떤 분들한테 가장 좀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글쎄요. 유지비를 적게 네. 들고 네. 쾌적하게 타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다는 네. 시내 주행 위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유리하거든요. 전기차가.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분들한테도 네. 워낙 이 안에 공기나 여러 가지 공간이나 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에서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은 네. 워낙 유지비도 저렴하고요. 네, 또 차에 들어간 에너지가 없거든요. 차를 이렇게 소모품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죠.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걱정 많으시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워낙 전기차 관련된 네. 그런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하고는 약간 좀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하게 네. 여유롭게 운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혹시나 완전 운전의 재미를 이 차는 느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게 그런 재미를 위해서 타시다가 또 잘못 사고 나시면 또 큰일 나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